DB하이텍은 또 조금 더 녹화를 하겠지만은 DB하이텍을 무슨 뭐 소액주주들 뭐 물적 분할 반대하고 제가 볼 땐 물적 분할 100% 돼요. 근데 이제 뭐 반대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게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반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적 분할이 실질적인 악재냐 호재냐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딱 얘기해요. 물적 분할은 호재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뭐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도 그게 어떻게 악재입니까?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수익률이죠. 매매 수익이잖아요. 매매 수익. 명예의 수익이 아니라 매매 수익이죠. 매매 수익이면 물적 분할은 뭐예요? 호재라니까.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게 물적 분할이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물적 분할이 이번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소액주들이 뭉치면 안 된. 아유, 택도 없는 소리. 물적 분할은 된다라고 보시는 게 옳아요. 참여자들의 대주주 지분과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지분 설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연기금 쪽에서 아우 난 모르겠어라고 하더라도 기권을 하더라도 물적 분할은 일단 진행이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LG화학의 기준에서도 그랬고 항상 뭐 소형주 잡주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에 DB하이텍은 나중에 다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6%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변동성을 차분하게 더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의 수급 감안해서 이슈의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DB하이텍의 요번에 들어갔을 때의 기준에 매수 단가가 얼마죠? 맨 처음 들어간 가격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 가격 기준가로 설정을 해놓고 똑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는 가격 6만 원이 고점인데 그 6만 원에서 지금 미끄러졌죠. 그럼 1.5에서 3% 58,200원까지는 전량 차익 실현의 설정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을 53,300원부터 따라붙었어요. 53,300원을 잡습니다. 그 이전에 물량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익 실현 전량했고 재편입했고 재편입한 물량을 22일 날 손절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매도합니다. 60만 주분이 거래가 없는 거 못 갖고 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갭 상승에 어마어마한 탄력이 나왔죠. 재편입.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1.5% 그리고 뭐 2%, 3%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전체 포트폴리오 전량 녹화하는 기준인데 차익 실현합니다. 절반은 덜어냅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뭔가가 뭐 이슈가 나왔든 뭐가 있으니까 변동이 나왔겠죠. 혹은 수급이 뭐 강도 있게 유입이 됐든가. 근데 이렇게 기준 잡아서 저점과 고점의 기준이 되겠죠. 재편입의 기준 이렇게 잡고 그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 3%에서 3분의 1은 재편입의 기준으로 잡지 않고 요 밑에서부터 한번 고민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고가를 넘기면 오히려 이제 편입 설정 범위는 잡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을 설정을 잡습니다. 평균 단가는 오히려 좀 더 위에요. 근데 우리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을 했고 재편입을 했고 재편입한 물량에 대한 손절 범위를 가져갔고 그 이후에 이제 더 높은 가격에 편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래 이제 뭐 주총에 의결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들어가서 의결권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의결권을 이제 행사를 위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직접 행사를 하시는 분들 뭐 물적 분할이 안 좋다 생각하시면 반대하시면 돼요. 근데 주가의 흐름에서는 절대 그게 악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이라고는 그렇고 그 좁은 공간에서의 그 내용만 가지고 또 작년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았냐 그런 해석만 가지고 대처하지 마시고요. 아니 가슴에 손 얹고 뭐 DB하이텍 회사를 뭐 살리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다 팔고 DB하이텍 100% 몰빵해야지. 우리 비중에 DB하이텍이 얼마나 있어? 개별적으로는 다르시겠지만 100% DB하이텍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매매 이익과 주식을 매매하면서 세 가지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건 윤정도 얘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식 매매의 기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느냐 1. 배당의 이익 2. 명예의 이익 3. 매매의 이익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매매의 이익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매매의 이익을 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물적 분할이
그게 악재가 될 수 있을까, 호재가 될 수 있을까? 호재라니까요. 지금의 기준도 주가가 어찌됐건 올라오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에서든, 어떤 기준에서 설정이 되는 거든. 신규 편입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의 기준점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뭐 차트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봐야 되니까. 그리고 캡처 부분 다시 뜹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다시 밀리면 차익 실현 하세요. 초록색으로 잡지 않고 이제는 파란색으로 아예 그립니다. 59,100원 밀리면 공식적으로 이제 절반 이상 차익 실현된 걸로 설정을 할 겁니다. 막연히 기대 요인으로 가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처를 할게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여기가 만약에 굉장한 저평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의 흐름처럼, 포스코 케미칼은 저평가가 아니라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로 잡는다 그랬어요. 이쪽은 주력의 흐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검증 받아야 된다. 실적 검증 받아야죠. 저평가냐 고평가냐라고 했을 때 고평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정점 인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6만원 공방까지 나오고 있는데 누가 사고 있는지, 이슈 범위는 지금 보도자료 뭐 하나 떴겠죠. 떴으니까 이제 움직임이 나올 텐데 저도 같이 볼게요. DB 하이텍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을 놓고 하다가 이제 이쪽이 변동이 좀 확장돼 있으니까 거래 터트리고, 또 분봉도 마찬가지고, 지배구조 자문이 DB 물적 분할 안건 찬성. 지금 뭐 왜 찬성하니 왜 좋니 이런 내용들을 떠나서 대강산업이고, 일단은 뭐 DB하이텍 쪽은 신규적으로 뭐 나온 게 있나요? 신규적으로 지배구조 자문위에서 찬성을 한다? 그게 이제 이슈가 돼서 움직인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응? 상장협회 자문위 물적 분할 찬성, 이게 대부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외국계나 이런 쪽이 쫓아가요. 뭐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야, 씨, 내가 투자했는데 뭐 물적 분할하면 저들 대주주 배만 띄우는 거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솔루션도 쫓아와서 악을 써야지. 응? 하여간에 그 내용은 차분하게 다시 설명드리고, 6만원의 고점을 일단 아쉽게도 돌리진 못했어요. 지금 문자 발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텍스 전략 문자 발송을 하고, 나머지 부분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점을 뚫거나 혹은 당연히 움직임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주식 못내 선생님께서 비중이 100%? 100% 비중을 100%로 드리는 적, 아이고 10%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죄송합니다. 10% 비중입니다. 예. 계정이 막혀서 지금 계정으로 사용 중입니다. 윤정도입니다. 잠시 후 동영상 전략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도 발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제가 뭐 좀 잘못 발송을 했네, 그죠? 10% 기준이고 지금 현재 26만 뭐 5,500원이니까 5,500원으로 설정을 해서 다시 문자를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DB하이텍의 경우에도 차익 실현 문자를,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기준을 좀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치고 올라가든 그렇지 못하든 여러 가지 감점 속에서 그렇게 해놓고 보시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잡을게요. DB하이텍 최근 이슈 평균 단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올려놓고,
DB하이텍 현재가가 아까 59,400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변동이 커서 미끄러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차익 실현할 거는 하자라는 말씀드린 거고. 제 편입 기준 잡자라고 했으니까 목표 주가는 6만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 목표 주가 올라왔는데 양봉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꼬리를 달면 차익 실현 하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차익 실현 순절 범위 평균 편입 단가 대비해서 3% 하락씩 뭐 손절 이거는 이제 다 끝난 거야. 평균 편입 단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겠습니다. 차익 실현 순절 범위 편입 평균 단가가 53,675원이다. 이거는 이제 금요일 날 편입하신 기준이시고, 그리고 장중 고점이 6만 원이었잖아요. 그 장중 고점이 6만 원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 주가가 6만 원이었어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 마지막 직전 편입 기준 목표 주가 도달. 그래서 1차 차익 실현은 고점 넘기면 뭐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근데 1차 차익 실현 부분은 이 프로그램은 매도지만 이 저걸 볼 거예요. 분봉 차트. 1차 차익 실현 기준은 고점 대비해서 1.5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얼마였어요? 59,100원. 그리고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차익 실현 부분은 3%가 얼마? 58,200원.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 문자 나가는 순간부터 해서는 이탈되면 절반 차익 실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을 겁니다. 최근 이슈 부분은 이렇게 있었다. 반도체 업황 개선, 정책, 일거래 확장 국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발송을 합니다. 지금 문자 발송 시간 지금 문자 발송 대비 어떻게 되세요? 주가는 좀 더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 범위 그리고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공식적인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DB하이텍 영상 올려드리세요. 기존 거 유무료병에 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올려드리려다가 굉장히 영상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안 밀리는데 고점을 돌파해. 그럼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도 가능하세요. 안 밀렸는데 고점을 돌파해. 그러면 뭐 신규 편입도 가능하시죠. 삼성 쪽이 지금 매수가 한 2만 주 이상의 우위이긴 한데 그 부분만 놓고 보면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 3만 주를 뭐 개인이든 누구든 사주면 좋은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거래 터트리고 고점 찍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거래가 터져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기준에서는 잘 보세요. 600만 주에 윤정도는 DB하이텍 설정해드릴 때 1000만 주를 잡아드려서 오히려 더 터져야 된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 이 900만 주보다도 더 터져야 된다. 그리고 이거 녹화 끝나면 불편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분들께서 영상 또 잘라줘야 돼요. DB하이텍만 별도로. 축하드립니다. 옥돌정 선생님. DB하이텍 영상 좀 올려주세요. 영상부터. 복사해서 올리는 거 안 어렵잖아. 이렇게 하고 이 기준 내에서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1000만 주까지 욕심을 낸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져라.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1000만 주의 이슈가 불거져라. 그러면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은 이제 다시 터지기 시작했지만 최소 30만 주 터져야 되는 거고 최소가 아니라 이제 30만 주 터져줘야 좋다라는 거고 지금의 기준에 20만 주 오후장 늦게는 150만 주 정도로 축소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15만 주 정도로 축소가 돼도 근데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 앞전고 좀 넘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왕이면 30만 주 그게 안 되다 할지라도 20만 주
그럼 요 고점 6만 원 뚫고 나면 6만 500원까지 하면은 20만 주, 30만 주 그냥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한 단계 더 업이 돼. 그럼 매수해. 그때는 오히려 신규 매수 편입 이렇게 잡아갑니다. 근데 지금의 위치에서는 신규 편입의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수도 있는데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수반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프로그램이 너무 나와요. 프로그램이 너무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기대 요인과 다르게 미끄러진다면 프로그램 쪽에 물량에 두들겨 맞으면서 미끄러지는 거잖아. 냉정하게 봐야지. SM 볼 때도 냉정하게 봤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냥 뭐 무조건적으로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자니까 우리가 DB 하이텍을 살려놓을 거야? DB 그룹을 뭐 살려놓을 거야? DB 하이텍만 뭐 우리가 경영을 한번 해볼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다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수익의 목적에 맞게 대처를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를 구원할 거야? 구원파야 우리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울적 분할이 악재야? 제발 좀 냉정하게 봅시다. 냉정하게. 그렇게 해서 일주월봉이 참 좋은 위치인데 지금 여기서 다 시간을 다 우리가 할애할 수는 없으니 뭐 지지 라인을 보겠습니다. 그 지지 라인이 어딨어요? 지금 프로그램 계속 까고 있는데. 누군가가 세게 들어올려서 움직임 줘서 고맙긴 한데 장 마감 이후에 뭐 예를 들면 기타 법인이나 저쪽 그 어디였어요? 사모펀드 쪽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보여졌어. 그럼 좀 모를까. 근데 그들이 또 얼마만큼 살지 어떻게 하냐고.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왔다고 주가가 가요? 뻥 좀 치지 말라 그래. SN 같은 경우 결과론적으로 올라간 거지. 행동주의 펀드 들어와서 온라인 들어와서 얘네가 뭐 시세가 뭐 9만 원 찍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 쭉 미끄러져서 6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3만 원 빠졌었어. 30% 이상.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원래 잡아놨던 기준대로 대처합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기준에서의 흐름에서는 새로운 이제 5분봉 형성이 됐는데 요건 고점이에요. 고점 인식 잡으면 돼요. 요 고점 넘길 때 또 꼬리의 고점 넘길 때 땡큐하게도 거래가 수반되고 넘겨져서 엄청 행복했는데 아쉽게도 거기서 거래를 더 실어주면 땡큐하죠. 근데 못 실어주고 밀린다? 에이 그럼 6만 원 목표주가 도달했으니까 일단은 밀리면 차익 실현. 더 높은 가격에 돌파했을 때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밀리면 차익 실현 그리고 돌파하면 편입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차익 실현 문자를 내보내드린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여기에서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요자락의 편입을 잡을 수 있어요. 뭐 물량 없으신 분들 또 신규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잡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전체 일자별 일봉의 거래량에 못 미쳐요. 더 터져줘야 잡을 수 있다. 더 터져줘야.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분할 매수로 더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손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들어가자마자 손절하나요? 아니지. 들어가자마자가 아니라 평단 따져보시고 그 평단의 기준에 2차 차익 실현 범위까지 내려오면 거의 뭐 3% 기준이 될 텐데요. 그럼 손실폭 3% 손절 범위를 잡고 대처하시면 돼요. 기술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손절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야지. 6만 원 세게 뚫어줘라. 6만 원 세게 뚫어줘라. 쫄보 윤정도 겁먹어갖고 차익 실현 얘기 나왔는데 오히려 뚫어줘가지고 나 추가 편입할 수 있게 해줘라. 농담해라. 우리 지금 차익 실현한 것도 아니잖아 공식적으로. 밀리면이니까 아직 안 밀렸어. 문자 나가고 아직 안 밀렸어요. 그죠? 문자 나가고 아직 안 밀렸어. 이제 요 자락이 딱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분봉까지 해서 DB 하이텍 마무리해드리고